네, 이임재 총경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총경님이 참사 당일날 그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총경님께서는 당일 저녁 식사 후에 9시 47분에 관용차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동안 차를 타셨는데요. 타신 후에 30분 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분 후에 총경님은 그 차에서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청이나 상부에는 어떤 보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임재 정인 그 마스크를 벗고 하십시오. 네, 먼저 어떤 말씀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고인분들과 이웃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에 답을 예.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나오기 물론 뭐 유족분들 앞에서 제가 어찌 감히 힘들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정말 그날의 진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다시 이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상 규명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그동안 차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다른 곳에 그동안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했던 뭐 무전 녹취록 다 있겠지만 또 통화 기록도 있겠지만 제가 21시 57분경에 아시는 것처럼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112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실장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네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경찰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오늘 소상하게 그날의 진상을 밝힘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모르고 있는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갈 때만 해도 어떤 특정 지점을 가거나 현장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할로윈 축제 어떤 교통 전반적인 상황이나 축제장 전체적인 상황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진노들을 가게 그러면 당일 됐습니다. 밤에 대통령실의 전화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콜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대통령실과의 그런 부담은 있지만 정확히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통화 기록을 복귀한 제 기억에 의하면 당시 23시 20분경에 행정관 전화가 왔으나 그 당시는 제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결을 없이 상황을 지휘하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6분 후에 23시 26분에 다시 제가 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에서 3명 정도가 의식불명으로 CPR 중이다. 간단한 상황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계속 상황 파악 및 대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낱낱이 묻고 밝혀내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임재 서장님, 네. 많은 언론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후에 서초서와 용산서에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사 한 달 전인 10월 초 우리 용산서 경찰관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지구대, 파출소, 심지어는 형사과 직원들까지도 집회 시위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래 업무 역량마저 훼손되고 있는 악순환이다. 진짜 지역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장님 올해 1월에 용산서에 부임하셨죠? 네. 예, 용산 집무실 전후를 다 경험했을 텐데 서장으로서 일선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죠? 네. 예, 언론 보도대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일선 현장의 고충이 사실입니까?
어떤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가 다 늘어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호나 경비 쪽의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인원이 추가로 저희 용산경찰서에 배정이 돼서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 직원분들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인원 보충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사 당일 우리 서울청의 무전록을 보니까 용산의 집회 현장을 마지막까지 통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정황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민생 치안보다는 집무실 경호 경비에 이렇게 집중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업무의 과정을 두고 특정 업무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회 시위가 먼저 개최가 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일단 현장 주의를 서장이 하라는 근무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집회 시위 관리를 하고 끝난 다음에 할로윈 축제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분이 맞습니까? 예, 제가 정확한 어떤 하지만은 제 기억상으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난 지 10시 15분에 났으니까 50분 동안 결국 시간을 좀 허비했다. 근데 관용차 타고 또 오시느라고 좀 뭐 늦었다 이렇게 얘기가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분은 저도 정말 죄송하고 어떤 고인분들이나 사실만 이렇게 얘기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4시간 동안에 제가 네, 질문을 네. 다 못합니다. 예. 묻는 거에만 확실히 기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 안에서 그 큰 문제가 없다. 아까 상황실장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 받은 시각이 대충 몇 시나 됩니까? 그때 당시가 21시 57분으로 기억합니다. 9시 57분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그 별 상황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상황실장이 보고를 했는데 지금 느끼시기에 그 보고가 허위 보고였다. 45분에 이미 사고가 났는데 57분에 지금 아무런 그 큰 사고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위 보고 아닙니까? 그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보호자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위 보고죠. 9시 45분에 사고가 났는데 9시 57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심각하지 않다. 그 잘못된 보고 허위 보고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10시 55분에 이 그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이태원 앤틱하고 거리에 뒷짐을 진 채 이태원 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진 게 나왔는데 이것은 좀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까? 왜 그렇게 처신하셨습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그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상황을 몰랐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밤 11시 36분에야 직속 상관이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왜 11시 5분에 도착하시고 30분이나 늦게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대략적인 어떤 위급 상황을 파악한 게 23시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기억으로 23시 10분경에 정확한 상황 파악에서 팔소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확한 어떤 위급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어떤 응급 조치를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보고가 늦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 파악 및 또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상황 계통에서 상황 보고가 됐을 거로 생각을 했었고 저는 우선적으로 응급 조치가 필요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사고 인근 팔소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우리 증인께서는 위기관리센터 센터장도 하셨죠. 그 위기관리 봤을 때 이거 한번 즉석 누구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의 매뉴얼이 있을 거라 저는 보는데 하여튼 예. 그 문제는 또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예. 이임재 전 시장은 전 서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사실 그 계속 팔소 옥상에서 현장지를 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오신 내용도 몰랐었고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급박하게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주로 계셨군요. 현장에 계시랑. 예, 거기가 위치가 제일 지역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네. 전체인 군중 그래서 흐름과 저 최성범 용산 그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이 전 서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그 중간에 제 기억으로는 24시 30분경에 소방에서 소집한
긴급 현장 통제단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도착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산 경찰서 상황 보고서에는 이 전 사장이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 이런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 허위로 작성된 겁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현장 정말 급박한 상황 지휘하느라 그런 상황 보고를 챙기지도 보지도 어떤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죄송스럽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그 후에 이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현장 수습 도중에 대기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저는 파악할 답변을 겨를이 그렇게 하시면 없었습니다. 아까 상황실장이 나는 허위 보고했다는 저는 심정을 좀 갖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상황 보고서에 이렇게 허위로 기재하면 그 상황실장이 지금 순전히 엉터리로 뭐 보고서도 작성하고 죄송스러운 또 상대 보고도 말씀이지만 잘못했고 상황실장이 허위 보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런 판단을 근거로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게 그 이유가 지금 이 소장께서 그 설렁탕 집에서 나오셔서 바로 현장에 가서 교통 통제만 했어도 이 골목길 안팎의 인파가 이 압력을 덜어줄 수 있었다. 그랬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만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좀 늑장 보고라든지 직무 태만이라든지 또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좀 무능함 이런 것들이 저는 나타나지 않았나.